자, 첫 번째 경기. 토트넘 대 맨유. 자, 카라바오컵 8강전 경기. 자, 일단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판더팬, 그리고 로메로, 그리고 주전 키퍼인 비카리오, 그리고 지금 벤탄구르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우도지마저 이제 결장 의심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도지까지 좀 결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토트넘의 좀 수비에서의 그런 좀 전력이 거의 좀 초토화되는 좀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전히 좀 결장자가 많은 그런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운트, 그리고 이제 루크슈 정도가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마즈라운이나 에반스 같은 경우는 뭐 결장 의심 상황이다. 네, 요 정도까지도 이제 전해드려 보네요. 자, 일단 이제 토트넘이 5경기 연속 좀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소튼 상대로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며 무승 행진을 좀 끊었고,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맨체스터 더비에서 이제 맨시티 상대로 이제 역전승을 좀 거둬 값진 승리를 좀 쟁취하면서 현재 좀 연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토트넘은 그래도 이제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한 상황이고,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체스터 더비에서도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계속해서 좀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이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부터 템포가 빠른 편이었고, 그리고 맨유 역시 이제 아모린 감독이 부임한 후 이제 이선에서의 전진성이 많이 좋아지며 이제 템포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현재 이 두 팀이 맞붙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경기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좀 그리고 확실히 좀 두 팀 다 이제 좀 역습이 좀 좋고, 그리고 이제 좀 치고 올라오는 속도 또한 좀 빠르다 보니까 한 번에 좀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면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토트넘이 직전 경기 소튼 상대로 대승을 거둬 흐름 전환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팀들 상대로는 매번 아쉬운 경기력을 좀 보이며 결과를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부상자도 많다 보니 전력 누수로 인한 타격도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금 뭐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극심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수비가 그런 불안정한 좀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토트넘이 좀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좀.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지금 완전체 라인업을 구축한 뭐 맨유의 그런 공수 밸런스가 뭐 토트넘보다는 더 좀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아모린 감독의 전술이 서서히 녹아들면서 점차 좀 살아나는 면모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맨유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뭐 현재 뭐 전력 누수가 큰 토트넘 상대로는 맨유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맨유가 이제 이번 경기까지 포함하면은 원정 3연전이라는 게 좀 찜찜하긴 하지만 뭐 그 점을 좀 제외하고는 지금 뭐 맨유가 뭐 밀릴 게 그래도 뭐 전혀 없다 보니 뭐 이런 점을 그래도 감안해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맨유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튼 네, 요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 저는 맨유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유 프랜승 보는 경기 내지 3.5 위주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유 프랜승의 3.5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우디네세. 자, 요 경기는 이제 코파 이탈리아 16강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뭐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좀 바렐라의 결장은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디네세 역시 뭐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이제 골키퍼 1명이 좀 결장 중으로 전력 누수가 다소 좀 큰 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이 최근 좀 챔스 경기에서 레버쿠젠 상대로 패하며 1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지만 바로 직후 이제 뭐 라치오 상대로 원정에서 6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최상의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이로 인해 흐름도 이제 완전히 좀 살아났습니다. 네. 일단 이제 홈 라치오 상대로 뭐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들며 이긴 것은 이제 1승 이상의 좀 가치가 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하다 볼 수 있고,
확실히 좀 그런 좀 대승이 이제 인터밀란한테는 굉장히 더 좋은 영향을 굉장히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좀 경기였지 않았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다시 좀 페이스를 좀 이제 끌어올릴 만한 그런 요인을 만든 거죠 인터밀란이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몬차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지만 그 후에 하필 나폴리를 만나 좀 패배를 해 연승으로 이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 좀 우디네스도 몬차를 좀 잡고 이제 반등할 좀 기미를 보이나 했지만 그 다음 상대가 하필 좀 나폴리면서 대진운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항상 좀 이제 경기력에 비해 좀 성적이 좀 아쉬웠던 좀 우디네세였다가 이제 뭐 몬차 상대로 좀 살아나나 했지만 역시나 이제 좀 강팀을 좀 바로 이제 만나자마자 이제 좀 패배를 해 다시금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이제 인터밀란이 홈에서 이제 높은 볼 점유를 좀 바탕으로 이제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좀 우위를 좀 점해 이제 좀 중원을 좀 장악할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디네세가 이제 인터밀란 좀 진영으로 좀 나아가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압박이 좋다 보니 이제 우디네세가 그런 압박에 좀 대처가 잘 안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디네세가 좀 빌드업을 하는 데는 이제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기존 경기들에 비해 롱볼 비중도 커질 수 있는 그런 좀 이번 경기에 좀 우디네세다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확실히 현재 좀 전력, 흐름, 뭐 경기력 모두 지금 인터밀란이 더 우세하고 그리고 직접 뭐 라치오전에서의 대승을 거둔 기세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홈에서 우디네세 상대로는 뭐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이제 인터밀란이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뭐 그거를 좀 감안해도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우디네스 상대로는 홈에서 뭐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만한 그런 인터밀란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점을 감안해도 승패 본다고 하면 인터밀란 쪽을 보도할게요. 네, 인터밀란 승부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1엔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마인스 그리고 이거는 언업 기준점이 2.5다 보니까 네,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밀란 승에 이제 마인스 2.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일단 이렇게 컵 경기 이제 두 개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린츠 대 이제 비킹 귀르. 자, 일단 린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킹 귀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일단 린츠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리그 소속 팀으로 최근 2시즌 연속 리그 3위를 기록하며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뒀지만 이번 시즌은 지금 리그에서 7위로 다소 좀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실상 뭐 컨퍼런스 리그 풀업 진출도 이제 풀업 진출도 이제 지금 뭐 불가능한 그런 좀 린치라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뭐 4연패 중으로 이제 하락세도 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비킹기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슬란드 리그 소속 팀이고 이제 이번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 2승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기대 이상의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최악체로 분류되었던 좀 팀이었는데 막상 좀 뚜껑을 지금 까보니까 나름 좀 순항하면서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좀 비킹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뭐 이제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비킹기르가 더 좋은 상태지만 그래도 지금 뭐 린츠와는 체급차가 어느 정도 좀 나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비킹기르가 컨퍼런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 내용이 썩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그런 좀 기대치는 더더욱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비켄기르의 그런 좀 컨퍼런스 리그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일단 뭐 오모니아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패를 당했고, 그리고 노아 상대로는 비록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대체로 답답한 공격을 보이며 이제 득점을 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린츠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이후에는 이제 2월까지 뭐 공식 경기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더 좀 집중할 여건이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올해가 가기 전에 그래도 이제 뭐 컨퍼런스 리그 좀 첫 승을 좀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만수르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린츠가 이제 뭐 컨퍼런스 리그 좀 탈락 확정이기 때문에 약간 좀 동기부여는 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 마지막 홈 경기라는 걸 고려하면은 그래도 좀 전력으로 나설 가능성이 좀 크고, 뭐 전력으로만 나선다고 하면은 그래도 비켄기로와는 좀 체급차가 나는 그런 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홈에서 이제 올해 좀 마지막 좀 승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저는 이 경기를 홍천 린치 승으로 만수르님 가도록 할게요.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만수르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네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린치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린치 승의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르클러브리어 대 바샥쉐이. 자, 일단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주전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지금 팀 내 이제 핵심 포워드의 이제 덴키가 이제 좀 결장 중이거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클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좀 팀 내 이제 가장 좀 이제 득점이 좀 많은 그런 좀 선수에다가 공격에서의 좀 영향이 굉장히 좀 큰 거 좀 포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좀 덴키의 결장은 좀 브리어한테 좀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다. 네, 이 점도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바삭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브리어가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현재 컨퍼런스 리그 7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브리어 입장에서는 이번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게 되면은 이제 8위 안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 이제 16강 직행을 좀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브리어한테는 뭐 이제 이번 경기도 역시나 좀 중요한 경기다라고 이제 좀 전해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바삭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3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뭐 페네르바체 상대로 이제 좀 리그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일단 연승 흐름은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시그널 79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79님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그 직전 페네르바체전에서는 이제 바삭쉐이가 선수 한 명 좀 퇴장을 당하며 이제 좀 수적 열세에 놓였고, 뭐 이로 인해 약간 좀 패배한 좀 뭐 경기였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바삭쉐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컨퍼런스 리그 24위로 이제 프로권 턱걸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결과를 내야 이제 프로 진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강 직행을 위해, 이제 바샥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 좀 진출을 위해서 확실히 좀 이번 경기가 굉장히 좀 양팀한테 좀 중요한 경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동기부여가 좀 큰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두 팀 다 지금 이기고 와야 되는 경기다 보니 이제 초반부터 좀 적극적인 공세를 보이며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역습 전개가 좀 대체로 좋은 양 팀이다 보니까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좀 종종 그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좀 경기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큰 그런 좀 댕키가 좀 결장 중이다 보니까 이제 공격이 더 좀 무뎌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그런 좀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지금 떨어지는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확실히 좀 댕키의 결장은 이제 브리어한테 있어서 이제 좀 타격이 좀 크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브리어가 뭐 최근 좀 르블라나 상대로 원정에서 좀 대승을 거두고 뭐 이제 헨트와 뭐 위니용 상대로 이제 리그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바샥쉐이가 이번 시즌 대체로 원정에서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더 유리한 요소가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바샥세이가 뭐 직전 경기 뭐 페네르바체 상대로 지긴 했어도 그래도 한 달 전에 비해 뭐 경기력이 지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뭐 전력 면에서도 지금 브리어에 비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뭐 바샥세이가 원정이라 해도 뭐 그렇게까지 좀 밀릴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리고 뭐 오히려 뭐 요 경기는 뭐 저는 바샥세이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유로파 리그면 모를까 이제 뭐 컨퍼런스 리그 이제 리그 페이지에서 바샥쉐이가 떨어지는 그림은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바샥쉐이가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좀 프로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뭐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바샥쉐이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바샥쉐이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뭐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샥쉐이 프랜승에 2.5 기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덴하임 대 장크트 갈레. 자,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지금 장크트 갈렌 같은 레너 경우는 929만 458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나님, 이제 큰하나님, 이거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바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장크트 갈렌 같은 경우에는 주전 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정도가 결정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전력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7연패 중으로 극심한 부진에 좀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대체로 지금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불안정한 경기력을 좀 보여 좀 크게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연패와 더불어 지금 7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좀 수비 또한 많이 안 좋은 좀 하이덴하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원정팀 뭐 장크트 갈렌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매번 중위권을 좀 기록하다가 이제 지난 시즌에는 이제 5위를 좀 기록하며 이제 어찌저찌 좀 잘 풀려 이제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 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이제 뭐 최약체인 란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제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좀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현재 뭐 리그에서도 8위로 이제 리그 성적 또한 좀 많이 좀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지난 시즌에 비해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현재 좀 장크트 갈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하이덴하임이 탑독 입장에서 이제 경기를 운영해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장크트 갈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컨퍼런스 리그 내에서 가장 실점이 많을 만큼 수비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장크트 갈렌 상대로 이번에 뭐 하이덴하임이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좀 이전 뭐 연패했던 그런 좀 경기들에 비해 이제 이번 경기는 뭐 하이덴하임이 뭐 공수 방면에서 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확실히 좀 탑독에 좀 면모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두 팀의 좀 체급차도 뭐 어느 정도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가 좀 하이덴하임이 긴 연패를 끊는 데 있어 이제 적기인 경기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이제 이번 경기에서 뭐 하이덴하임이 이기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8위 안으로 이제 좀 들어가
마무리할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 동기부여 또한 이제 하이드라임이 더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약간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거는 저는 네, 하이드라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라임 승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배당 대비했을 때. 그래서 하이드라임 승에 3.5 기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찌즈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르고르덴데 레기아. 자, 유로고르덴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 3명 결장. 자,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격수 1명, 또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체로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고, 그리고 팀 내 이제 핵심 포워드인 이제 카프츠카가 이제 결장 중인 것도 레이한테 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유르고르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웨덴 리그 소속 팀으로 매번 지금 리그 상위권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현재 좀 3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어느덧 이제 11위까지 올라온 그 유르고르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레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퍼런스 리그 전승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루가노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컨퍼런스 리그 전승 행진이 이제 끊기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뭐 루가노 상대로 좀 생각보다 레기아가 많이 밀리며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었죠. 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뭐 레기아의 볼 점유율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 이제 유르고르덴이 더 점유율이 높을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레기아가 뭐 점유율이 좀 낮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효율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여왔고, 그리고 이제 특히 좀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좀 전개도 좀 좋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뭐 유르고르덴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제 뭐 레기아의 공세를 막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자, 그리고 이제 뭐 레기아가 지금 뭐 전력 누수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유르고르덴에 비해 지금 뭐 밀릴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현재까지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 보였던 이제 퍼포먼스 또한 이제 레기아가 더 좀 좋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가 뭐 레기아가 쉽게 좀 밀릴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뭐 오히려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패배를 좀 만회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레기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봤을 때 레기아 프랜스 게다가 지금 뭐 레기아가 오히려 지금 뭐 원정에서도 더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레기아 사이드로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만은 본다고 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기아 프랜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프트빈데 이제 코펜하겐. 자, 라피트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 격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라피트빈 같은 경우에는 공식 경기 기준 지금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이제 최악체인 샴록 상대로 홈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그리고 오무니아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하며 컨퍼런스 리그 성적 또한 많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좀 모멘텀이 좀 많이 떨어진 그리고 현재 좀 라피트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면에 뭐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좀 매경기 공수 방면에서 전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좀 밸런스가 잘 잡힌 상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최근 좀 양 팀의 좀 분위기가 많이 좀 상반되어 있다. 26만 2743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50. 아, 네. 아이고 2743님 33개 일단 후원 감사드리고, 일단은 뭐 50이라고 말씀하신 거를 봤을 때 이제 아마 추가로 더 이제 후원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조합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무튼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KBI 96만 2743님 별풍선 17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2744님. 네, 방금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일단 양 팀의 그렇죠 분위기가 좀 다소 좀 상반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최근 좀 양 팀의 흐름이랑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뭐 원정이라 해도 이제 코펜하겐이 이제 밀릴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뭐 공수 밸런스 또한 뭐 라피트빈보다는 이제 코펜하겐이 더 낫다 보니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요거는 뭐 코펜하겐이 원정이라 해도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이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약간 요런 좀 인게임적에서의 그런 경기력뿐만 아니라 이제 전력 면에서도 이제 코펜하겐이 더 이제 우세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뭐 코펜하겐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마도 현재 뭐 지금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뭐 전력 면에서도 지금 코펜하겐이 좀 밀릴 게 전혀 없다 보니 이런 점 고려했을 때는 저는 네 이거는 역배를 받았다 보니까 코펜하겐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코펜하겐 프랜스 내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 예,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가노 대 이제 파포스. 자, 요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지금 원정 경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루가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또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루가노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현재 리그 1위를 유지하며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뭐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전승 중인 레기아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접 뭐 레기아전에서 이제 루가노가 원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0개 이상의 유효슈팅을 좀 만들며 이제 레기아 상대로 공격에서 이제 압도를 했습니다. 자, 확실히 좀 이런 좀 루가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프로스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역시나 지금 뭐 리그 1위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좀 변방 리그 팀들과 다르게 거의 좀 대부분 이제 용병 선수들을 좀 기용하며 지금 막강한 전력을 좀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키프로스 리그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키프로스 국적인 선수들은 거의 없는 좀 현재 좀 팝포스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두 팀 다 뭐 대체로 좀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이제 전개도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뭐 그래도 뭐 루가노가 뭐 좀 중원에서 그래도 오히려 좀 점하고 파포스보다는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공격적으로 약간 흘러갈 수 있는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루가노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더 좀 유리하게 이제 좀 풀어갈 만한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파포스도 지금 컨퍼런스 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용병 선수들 위주로 스쿼드를 꾸리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루가노에 비해서는 체급이 현저히 좀 떨어진다고 봐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전력뿐만 아니라 뭐 경기 운영이나 이제 뭐 공격 퀄리티 등 전부 이제 파포스보다는 루가노가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뭐 루가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루가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루가노 승부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오바. 그래서 루가노 승에 이제 2.5준 오바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자, 일단 이제 비토리 대 이제 피오렌티나. 네, 요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피오렌티나 햄무 월부 이쪽으로 한번 접근하거나 뭐 어느 반은 뭐 굳이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베티스 대 헬싱키. 자, 요것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베티스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마이너스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점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이제 헬싱키도 뭐 이제 컨퍼런스 리그 좀 탈락이 뭐 거의 좀 유력한 좀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동기부여 면에서도 이제 베티스가 더 높고 뭐 그래도 약간 그런 동기부여 측면 빼고도 뭐 전체적인 좀 전력이나 좀 경기력도 베티스가 많이 앞서다 보니까 요거는 뭐 베티스 승 마이너스 승에 뭐 3점을 좀 언더 보는 경기로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라츠 바냐루카 대 오모니아. 자, 요 경기는 뭐 승패보다는 네, 그냥 무승부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이제 아무래도 지금 두 팀 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좀 거두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오프 이제 진출을 좀 확정짓기 때문에 양 팀 다 괜히 뭐 공격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좀 전혀 없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좀 그러니까 확실히 좀 두 팀 다 좀 실리적으로 좀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무승부 배당도 엄청 좀 낮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좀 근데 뭐 저 역시 뭐 이 경기는 뭐 두 팀 다 확실히 뭐 좀 잔잔하게 그냥 좀 경기하면서 좀 무승부로 좀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여경이는 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무승부 하나만 보는 경기 이렇게 좀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저득점 양상으로 좀 충분히 흘러갈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켜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